단언컨대 장 건강은 몸 전체 건강의 핵심입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몸에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장 건강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곳에만 신경 쓰고 장 건강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장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장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장 건강은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장 건강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 건강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장은 인체 최대의 면역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면역세포의 약 70에서 80%가 장에 분포하기 때문인데요.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꾸준히 지난 영상들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면역력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테니 한 가지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은 암입니다.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을까 걱정되시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몸속에 암이 있습니다. 인체에는 하루에 3,000개에서 1만 개의 암세포가 생성돼 누구나 암세포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들은 자라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그건 바로 면역력인데요. 우리 몸속 면역력들은 하루 3,000개에서 1만 개 정도의 암세포와 여러 가지 악성 세균, 각종 바이러스들과 싸우며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이 힘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암에 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고 세균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면역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런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장에 분포하고 있어서 면역세포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 건강은 장내 미생물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내 미생물은 몸속 미생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세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기능으론 1. 면역체계 강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외부 항원이 장 점막을 통해 유입되는데 장 점막의 외부층에 주로 분포하는 장내 미생물이 음식물에 포함된 미생물에 대한 1차 방어를 도와주고 빠르고 강력하게 면역 반응을 일으켜줍니다. 2. 영양소 공급, 대사작용을 통해 체내에서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은 전분이나 다당류를 분해하여 몸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돕고 엽산, 비타민, 단쇠지방산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장내 미생물은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처음 형성되었을 땐 꽤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지만 사람들이 섭취하는 식이, 약물, 미생물, 기후, 스트레스, 나이 등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요인과 세균, 대사산물 등 생태계에서 발생되는 요인에 의하여 그 균총이 변화됩니다.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중간균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사실 유익균이라고 하면 좋은 것, 유해균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장내 미생물은 적절한 비율로 나뉘어져 있어야 이상적인 장의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익균의 경우에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방어해 줍니다. 유해균은 노폐물과 독소 찌꺼기를 생성하고 장 질환 또는 비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뚱보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유익균 100%보다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85대 15 정도 비율로 존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유익균이 공격해야 하는 유해균이 존재를 해야 다양한 상호보완 작용을 통해 더 나은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내 유익균 비율이 높아도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되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다른 환경에 의해 일정하지 못해지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이 불균형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대사성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면 장내 균형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건강한 유익균, 유해균 비율로 돌아가려는 보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내에는 유익균, 유해균보다는 중간균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중간균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유익균이 될 수도 있고 유해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균은 그때그때 힘이 센 균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유익균의 비율을 늘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2020년 미국 국립보건원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에 대한 면역력이 감소하여 병원균에 감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장내 미생물은 장, 신경계 간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양한 신경 매개 물질, 면역 조절 물질을 분비하거나 직접 사람의 신경 혹은 면역 신호 체계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장내 미생물은 다양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장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장내 미생물의 수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연령에 따라 유해균의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유익균의 수는 점점 줄어들죠. 실제로 20대 때 100%였던 몸속 미생물은 60대에선 50%, 70대에선 30%로 감소하고 죽음에 이를 때는 10% 이하입니다. 죽음과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장 건강엔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과 장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효소 제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다면 100% 식품 쪽에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나이가 든 시점에선 식품만으론 부족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점점 줄어가는 장내 미생물은 외부에서 보충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야채와 고기 등 식품으로 충분한 공급이 됐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보유량이 줄어들어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식품으론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직접적으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 제품이나 골라서 드시면 장까지 유산균이 가기도 전에 녹아서 사라지고 그냥 달달한 주스가 되겠죠? 그렇기에 제가 몇 가지 기준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론 역가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역가 수치란 효소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품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론 정제 요소가 없는 제품입니다. 정제 요소란 인공적으로 만든 싸구려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에 역가 수치가 높은 제품을 고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용한 악덕 기업들은 정제 요소라는 화학 물질을 제품에 첨가해서 역가 수치만 높은 싸구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판매 중인 95% 이상이 정제 요소를 사용한 싸구려 제품입니다. 그렇기에 정제 효소가 없는 제품을 반드시 고르셔야 하고 다른 첨가물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마시는 제품입니다. 효소 제품은 꾸준히 섭취를 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꾸준히 섭취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몸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섭취하기 힘들죠. 그렇게 되면 꾸준히 섭취하기도 힘들고 그렇기에 맛 또한 아주 중요한 선택 요소입니다.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제품 선정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추천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위의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한 제품이니 제품 선정이 귀찮거나 힘든 분들은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에 첫 번째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면역세포의 고양, 장 건강 지키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